삶의 시기에 따라 주파수를 달리해야 합니다. 부모의 삶을 배우는 시기가 있고 사랑에 빠져 다른 사람과 인생을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때가 있죠. 또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자식으로서 위쪽 부모를 바라보는 수직적 관계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수평적 관계, 그리고 다시 부모가 되는 역수직의 관계를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횃불을 들었던 시기였죠. 지금까지 잘해왔고 애썼습니다. 이제 자신을 밝힐 횃불을 들 시간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과정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른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출발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헨리 나우엔을 좋아합니다. 그분의 글은 마음의 순살이 돋아나게 하는데 그 어른의 순살을 빚어내는 핵심 단어가 바로 환대의 개념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나를 환대해야 비로소 타인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본 사람이 타인도 용서하고 자신을 환대하고 가꾸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환대하죠. 모든 관계는 나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외로운 나에서 기뻐하는 나로, 자기 처벌에서 자기 돌봄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나에서 가족과 친구를 맞이하는 나로, 어설픈 나에서 창조하는 나로 살아가는 힘은 자신을 환대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환영합니까? 나는 나를 얼마나 기뻐하나요? 나는 안아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나를 환대하세요.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나를 받아주세요. 가족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아이가 팔다리를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고 밖을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한 이후부터는 각자 알 수 없는 낯선 합성체가 되어 살아가죠. 다만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알고 나는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믿고 살아요. 분명한 착각입니다. 같이 살더라도 가족은 서로 모르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사이좋은 가족들은 가족관계도 사회적 관계임을 알아요.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대하며 성인 대 성인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가족의 특징과 마음을 읽어보세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읽기입니다. 변화를 읽었으면 그것을 말해야 해요.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사랑도 공중에서 흩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잔소리로 범벅을 하거나 일장연설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발 다정하세요. 다정하게 말하고 다정하게 손짓하고 다정하게 터치하세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다정함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바로 그 앞에 놓인 부끄러움과 망설임의 산을 넘어야 해요. 다정한 말은 누구에게나 쑥스럽고 어색하고 낯설죠.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현명한 사람들은 필요한 때를 알고 기꺼이 용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하지만 가족 때문에 운다면 공부에 다정할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라도 가족을 알아가고 다정해지면 됩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학문이고 다정은 감정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친밀한 가족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든 너무 밀착해서 거리가 없으면 관계에 진물이 생겨요. 그러다 관계가 썩어 들어가는 거죠. 서로 건강하게 사랑하려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된 시공간이 주어져야 하고 각자만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독립된 성인임에도 여전히 애 다루듯 다 털어놓으라고 어린 시절 가방 검사하듯 인생을 털게 해서는 싸움만 일어납니다. 자기만의 비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자기 비밀을 무작정 털어놓아도 좋지 않습니다. 집이 취조실도 아닌데 왜 죄다 털어놓고 난립니까? 거리두기의 주체는 나로 설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절대 아니에요. 상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되고 상대가 너무 멀어지면 내가 한 발 다가가면 됩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는 적절한 거리두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세요. 가족에게도 좌절과 거절이 필요하니까요. 서로가 편안한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찾아나가고 그 과정에 의연합시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 거리를 다시 설정하라는 말이 가족 내에서 나의 역할을 그만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집안일이나 서로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비롯해 가족으로서 분담해야 할 역할은 이어가는 겁니다. 다른 가족이 침범하지 못하는 나만의 영역을 만드는 것과 가족을 배척하면서 나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기억합시다. 중년의 부부는 대부분 서로에게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내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늘 해오던 말은 주의를 못 끄는 데다가 요즘은 각자 스마트폰과 연애하기 바쁘니까요. 그렇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지요. 일단 지금부터라도 감정연금을 쌓아두세요. 평소에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모아두라는 말입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 칭찬에 준하는 말들을 힘써서 하는 겁니다. 꿀송이 같은 말들을 자주 나누세요. 그 말 하나하나가 긍정적 정서가 되어서 배우자의 마음 은행에 쌓여요. 그렇게 가득 쌓인 잔고는 마음에 불을 끄고 서로를 용서하는 비용으로 죽는 날까지 지급되는 거죠. 마음이건 현실이건 자금력이 중요합니다. 금지어 설정도 필요합니다. 해묵은 부부들은 상대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싸울 때면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금지어 설정은 중년 부부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성격, 능력, 집안을 들먹이는 일은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할 말을 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란 내 마음에 있는 말이고
해야 할 말이란 그 상황에 맞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대개 감정에 치우친 발언이라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게 되어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갈등 유발의 지름길이니 당연히 관계는 악화되고요.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야 할 말을 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해야 할 말은 자신의 권리나 입장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라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해야 할 말을 적절하게 하면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면 오해가 줄어들고 싸우는 대신 같이 해결책을 찾게 되니까요. 무엇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말을 하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 가족 내에서 신뢰와 존중을 쌓는데도 1등 공신 역할을 합니다. 우정은 나이 들어 더욱 찬란합니다. 우정은 영어로 friendship, 친구와 함께 배를 탄다는 뜻이니 친구는 인생 파트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는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참기름 같죠. 나와 다른 시선과 관점을 가진 친구는 내 생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합니다. 나를 믿어주고 기꺼이 칭찬해주는 사회적 동반자가 되어주죠. 딱히 조언을 주지 않더라도 늘 옆을 내어주는 넉넉한 나무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속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인생의 휴양지,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고 해야겠죠. 과거에 사귄 친구, 철모르던 시절 배꼽 친구들은 불안정한 시기에 안전한 배경이 되어 주었죠. 일탈의 순간에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위로를 건넨 것도 그들이었을 겁니다. 지역과 공간 중심의 친구, 현재의 친구도 있습니다. 나의 현재와 일상을 만들어주는 이들입니다. 괴로울 때 전화하면 어깨를 토닥이며 마음 풀고 다시 힘내보자고 위로해주기도 하죠. 힘들고 외로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감정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살펴야 할 이들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친구가 지난 시간을 해석해주는 이들이라면 현재의 친구는 지금의 내 삶을 구성해줍니다. 친구의 존재는 나의 인생과 몸뚱이의 일부예요. 나이 들수록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들어주는 이들이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러 가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 좋은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도 당신을 좋은 친구라 말할 겁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좋은 친구가 서로 만납니다. 내가 좋은 친구, 성숙한 친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은 먼저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겁니다. 안부를 묻는 행위는 너를 기억하고 내가 보고 싶고
너를 자주 염려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상대방은 원치 않는데 괜히 내가 연락해서 귀찮게 하는 건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안부, 즉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소식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자주 연락하는 정도면 되죠. 두 번째로 정기적인 교류를 해야 해요. 믿을 만한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최대한 자주 만나는 게 좋아요. 일단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하면 뇌 기능 저하가 늦춰지기 때문에 정신 건강과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 그것도 솔직한 소통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오래가는 친구들, 20년 이상 유지된 우정의 핵심에는 솔직한 소통이 있습니다. 서로 웬만하면 솔직하게 말하고 실수를 했어도 빠르게 사과하죠. 솔직한 소통의 한 축에는 상대를 수용하고 이해해주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세심한 경청이에요. 좋은 친구는 듣습니다. 아니, 들어주는 것이죠.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듣겠습니까? 완벽한 해결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곁에 있으면서 귀만 기울여도, 어려움의 순간에 얼굴을 내밀어 주기만 해도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에게서 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친구의 마음이 웅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